안녕하세요. 또리쌤이에요. 옥돌림프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육신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충성을 바쳤던 그 사육신들이 이렇게 김시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시신들이 다 수습이 되어서 지금 서울의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근데 한편 이제 노산군이 된 그 단종은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에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 청령포가 어찌 생겼냐면 일단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줄게요.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물이 이렇게 휘돌아서 흘러요. 물이 여기는 산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거나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자연적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청령포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령포에 가시면 그 노산군 그 단종이 유배를 당했던 그 장소 위쪽에 살짝 그렇게 여기 지금 산 언덕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돌 쌓아놓고 그 북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부인과 가족이 있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을 삭혔던 그런 곳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 작은아버지들이 많잖아요. 단종이 그 작은아버지들 중에서 그 수양대군 세조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안평대군은 그냥 제거돼가지고 힘이 없고, 또 그 가장 그리고 안평대군은 사실은 단종을 그렇게 많이 막 그 위해 가지고 다시 복위시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수양대군의 정적 자체예요. 그런데 정말 단종을 아꼈던 그 작은아버지는 금성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금성대군은 형이 한 일에 너무 분노하면서 단종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굉장히 거슬리겠죠. 그래서 이 금성대군을 저기 경상도 영주 쪽으로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냥 얌전히 있어라 그랬는데, 얌전히 있었으면 단종이 그냥 계속 여기서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있을 수 있었겠으나, 금성대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그 순흥부사, 그러니까는 지금 영주 쪽에 이제 그 사또 수령을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세조를 제거하려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제법 그래도 좀 계획을 짜임새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그것도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주변 그 측근들도 그러겠죠. 계속 이렇게 놔두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없앱시다, 그냥 제거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금부 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단종은 이 청령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서 여기가 범람을 하니까 영월 그 시내에 있는 영월 관청에 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2층으로 된 이 마로 된 정자 위에다가 자규, 그러니까 자규루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를 써서 이렇게 걸면서 본인의 그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 중에 자규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정자 이름이 정해졌어요. 자,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왕방현이 이제 사약을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단종은 자기 운명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초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약처럼 만들어서 이제 마셔야 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서 마셔야지 이제 혈관이 이렇게 돌아와서 빨리 약효가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덮여서 이렇게 가져가게 돼요. 잠시 그 샛길로 샌다면 이 사약을 먹는다고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래요. 이 사약을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3000번 정도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숙종대 사람이에요. 이 송시열은 결국은 이제 사약 받아서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사약을 한 대접을 그냥 마셨대요. 그런데 멀쩡한 거야. 사약이 받는 거지. 이 독이 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접을 더 마셨어.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 몸을 덮이고 혈관 빨리 돌리려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4대접을 먹고 그래도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활끈으로 이렇게 목을 매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왕방연이 사실은 단종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약을 들고 덜덜덜덜 떠 있어요. 이거 떨고 서 있어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의금부의 도사들이 가면 재촉을 해요. 빨리빨리 먹으라고. 그래야지 자기도 이제 그 임무를 다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덜덜 떨고 있으니까 단종이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다오. 그래서 사약을 이제 딱 받았는데 어리잖아요. 16살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먹냐고요.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 걸 아는데. 그래서 못 먹고 자꾸 이렇게 망설이면 다시 데워와라, 다시 데워와라 이러면서 자꾸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방현 금보도사도 울고 서 있지, 사람들도 그냥 다 안타까워서 쳐다보고 있지.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이 사람들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방으로 들어갈 테니 활끈으로 내 목을 이렇게 맨 다음에 문 밖에서 당겨라. 그래서 그렇게 쪼여다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활끈으로 이렇게 목이 졸려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영월의 그 강가에 그냥 모래톱에 이렇게 버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신도 수습을 못하죠. 누군가는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영월의 호장, 그러니까 영월의 그 말하자면 장교급인 엄홍도라는 사람이 이 시신을 몰래 밤에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선산, 본인의 그 영월 엄씨들이 이렇게 묻혀있는 그 선산에 몰래 이제 안매장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근데 사실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죠? 들키는 거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그냥 숨어 살게 돼요. 어쨌든 그 충신 덕분에 단종은 모래톱에서 쓸려나가지 않고 짐승들한테 뜯어먹히지 않고 이렇게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된 거죠. 지금 그 영월에 장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바로 단종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숙종 이후에 이제 그 예전에 왕들, 그러니까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었기 때문에 종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으로 인정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후대에 들어가서 왕들이 이제 그 숙종이 그 노상군을 이렇게 단종으로 다시 이렇게 추승을 하면서 높이면서 그 무덤을 이제 손보게 돼요. 그래서 영월 엄씨들의 선산을 다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왕릉으로 꾸며준 거예요. 지금 현재 영월 장릉이 그렇습니다. 한편 제가 그 김시섭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세조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조카도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사실은 악몽에 좀 시달릴 것 같아요. 본인도 아무리 뭐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좀 그죠? 편안하게 잠자리를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단종의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종을 낳고 그 산후병으로 죽었어요. 자, 근데 그 단종의 엄마가 결국은 이제 수양대군 세조의 형수잖아요. 형수 그 권씨가 딱 꿈속에 나타나더니 내 아들을 죽인 이 나쁜 놈, 더러운 놈, 그리고 침을 탁 뱉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죠. 근데 깨고 나서 그 계속 그 날짜가 지나면서 자꾸 이제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는데, 종기 피부병이 나는데 왕들은 종기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근데 그 침을 뱉어서 그 침이 이렇게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렇게 종기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들의 죽음을 너무 분노한 엄마의 영혼이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조는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리고 유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조는 불교 신자예요. 절에 가서 불공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세조가 가장 즐겨 찾던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이 강원도의 굉장히 유명한 산에 있는 유명한 절이에요. 강원도에 설악산 떠올리셨죠? 설악산 발 밑에 오대산이라는 그 산에 유명한 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월정사라는 절이 있고요. 그 월정사부터 이렇게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 상원사가 세조와 관련된 절이에요. 그리고 이 오대산에는 약수물이 굉장히 약효가 좋대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그 유장병 걸린 사람이 그 오대산에 약수를 먹고 나았다라고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약수가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물 색깔이 한 군데는 굉장히 불구스럽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옅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리고 근데 그 불구스름한 약수를 먹어보면 그 탄산 톡 쏘는 탄산에 굉장히 진한 쇠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황이 많이 섞여 유황인가요? 제가 과학적으로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약효가 좋은 것이 이제 위장에 좋은 것이 아마도 이 유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약효 때문에 오대산에 많이 갔거든요. 이 세조가. 그러면서 이 상원사에 얽힌 이야기 또 오대산의 약수와 얽힌 이야기들이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세조 때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명의 얘기도 해야 되고 김시습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자 이제 순서를 잡아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오대산과 상원사와 약수물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김시습이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는 한명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그 세조가 결국은 노산군 단종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재밌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마음이 아픈 얘기고요. 그렇지만 재밌잖아요. 역사잖아요. 그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에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활기 있게, 더 재미있게, 쏙 들어오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잊지 않으셨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고마워요. 다음에 봬요.